자, 국내 시장은 어쨌든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는데, 자, 이제 걱정은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쪽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테슬라가 요즘 부침이 많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 요즘 테슬라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어쨌든 국내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분위기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이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연금도 막 가지고 있고 네. 이러니까 테슬라가 흔들리면 우리 시장이나 투자자분들도 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월화 많은 테슬라 관련 뉴스와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를 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네네. 새로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테슬라 올해 하반기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이라든지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테슬라도 그거보다 좋든지 평균 수준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쵸. 테슬라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대단히 기회비용 상실 면에서 대단히 큰 손실을 저희 투자자들이 입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갈등에서 일론 머스크가 옳았다 틀렸다 트럼프가 옳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신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테슬라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작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and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고 얘기를 네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AI와 로보틱스 컴퍼니 즉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지. 네. 뭐 모델 Y가 더 많이 팔려서 뭐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아니시라는 그쵸. 거죠. 네. 자, 자동차를 생산하는 건 이 정도 법을 잘 지켜가면서 만들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정보법을 잘 지키면서 이해하면 되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 반독점법에 걸리지 않다거나 공정거래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모든 사업 앞으로 성장하려야 되는 AI 사업 즉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규제가 풀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규제를 푼다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직은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든 다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다 정치권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입법부가 정치권이니까요. 이것은 정치권과의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어떠한 이 돌출 변수는 이제 테슬라 주가에서 상수로서 작용한다. 저는 그런가요? 테슬라 주식은 이제는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확실하게 기술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네.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서 기대하는 것 순이익률이 높아야 되는 거고 매 분기마다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일으키고 있죠. 특히 네네. 2025년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끌어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치를 이제 실현하는데 첫 발자국을 6월 말에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순풍을 타면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반기 들어서. 네. 그리고 카 컴퍼니에서의 베이스에서도 중저가 모델이 드디어 LFP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서 완공되면서 늦어도 8월 달에는 가동이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럼 9월 달부터는 차가 생산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10월 달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저가를 원래는 일찍 오픈하려고 생각했으나 그렇죠. 그때는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달아서 중저가 차량에다가 LFP 배터리를 달아서 팔려고 했었는데 수입에 관세가 붙으니까 직접 지금 CATL의 만드는 걸로. 공장 설비를 사갖고 와서 직접 만든 걸로 가서 그 공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 왔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자동차 매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오스틴에서의 로보택시의 부분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 테슬라의 즉 기술주로서 성장주로서의 본 모습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 변수는 상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신 네. 거고 이러한 정치 변수가 상수로서 작용하는 테슬라 주식에 계속 투자할지 말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되죠. 여러분들의 투자관이 예를 들자면 이제 성공 아니면 실패.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저는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베팅에 가까운 투자에 좀 동의하신다라면 계속 가셔야 되는 거고 물론 또 하나는 또
들고 계신 것이 또 있고 물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또 가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잘 보내실 필요가 있고 네.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기술주로서 가지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펀더멘털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고 AI 기술이 나날이 지금 테슬라가 특히 XAI와의 저는 합병도 저는 곧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데나 아이브스가 뭐라고 제안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데나 아이브스 테슬라의 이 낙관론자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자, 일론에게 25%의 지분 빨리 주자. 지금 자꾸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의결권 25%에서 빨리 주고 그리고 그 의결권 25%에 맞게끔 아예 쿼터를 정하자. 테슬라에서 경영해야 될 시간을. 아예 그 시간을 아예 네. 명문화하자 그렇게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X에다 바로 올렸습니다. 네. Shut up then.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방법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이사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일론 머스크가 25%의 의결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더 손쉬운 방법은 XAI와 테슬라를 합병하는 겁니다. 어차피 XAI에서 가지고 있는 그록이라는 AI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XAI가 가지고 있는 20만 개의 지금 데이터 센터 네. GPU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30만 개의 GPU를 갖게 된 데이터 센터가 테슬라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을 30%를 넘게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X.AI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의결권을 해줘. 왜냐하면 지금 의결권은 지난번에 투표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찬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를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합병은 근데 X.AI 합병은 기관 투자자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테슬라하고 X.AI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펀더멘털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들은 하반기에 다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펀더멘털에 대해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정적인 변수인데요. 정적 변수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실패할 거다. 그러니까 즉 일론 머스크 하려는 건 여러분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전국 정당 만들어서 전국에 후보 내고 대통령 후보 내려는 당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변수를 본인이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창당을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비즈니스 모델 내에는 법을 개정해야 되죠. 네네. 자,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 여러분 투표 이번 선거도 그렇지만 미국의 최근에 한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중간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 본 선거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단히 근소한 의석수로 다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한두 표 차 뭐 이런 그렇죠. 한두 석 차. 그러면 요 한두 석을 빼앗아 버리면 각 당에서 이 새로운 아메리카 파티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법도 통과될 수 없게 되죠.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아메리카 그렇게 파티. 되면은 법을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원하는 이러한 법 환경은 바꿔달라. 그러니까 주고 기브앤테이크 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전문가마다 지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출신의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민주당 경선에서 항상 지난번에는 바이든하고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죠.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소속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의원인데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를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 네네. 이것이 민주당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처럼 무소속 후보가 미국의 제3당이죠, 일종의.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두 명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승자 동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한 주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죠. 0%예요. 페로스가 1992년에 19%를 얻었는데도 0% 얻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대선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몇 개의 취약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막 박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어차피 상원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2석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2등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명만 들어가도 그렇죠. 물론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서 한 명 바꾸고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는데 한 명 바꾸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선거에서 한 번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 지역에만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화당 후보를 이쪽 후보로 바꾼다든지 민주당 후보를 박빙 지역에서 우리 쪽 후보로 바꾼다든지 영입한다든지. 그렇지, 영입이죠, 영입. 박빙 후보에서 제3 후보를 내서 당선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쵸. 박빙 후보 지역에서 영입을 해서 일론 머스크의 힘을 실어줘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과도한 정치 개입일 것이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정치 개입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작년에 대선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갑자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같이 막 선거운동을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취약 지역, 뭔가 박빙인 지역에서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 한 명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영입한다거나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여러분 아시는 돈나무 원님께서는 뭐라고 캐시 우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백악관에서 일하고 도지에서 일할 때는 24시간 거기서 침낭 메고 거기서 자고 훨씬 더 테슬라 경영을 소홀히 했다. 예. 요 정도 뭐 상원에서 두세 석 그리고 하원에서 8석에서 10석 차지하는 쪽에 일하는 것 실무진들도 많을 거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절대 트럼프가 보복하지 못한다. 만약에 전국 정당을 만든다라면 공화당을 몰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완전한 공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복수할 수도 있지만 네. 어차피 이번 중간 선거에 여러분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 결코 50%가 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한다면 만약에 다음 주에 선거하면 공화당 크게 질 거예요. 네. 여러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1기 때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3, 4년을 트럼프가 거의 그 레임덕 현상에서 힘들어했거든요.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난 정부 때 보셨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도 통과되지 않았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공화당이 성적이 안 좋은데 민주당과 공화당 경합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를 가져오던 민주당 후보를 영입을 하던 일론 머스크가 두세 석을 가져가서 캐스팅 보트를 줘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면 충분히 이런 민주당은 잘 안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오히려? 왜냐하면 원칙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트럼프는 대단히 주고받는 걸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지만 멍청한 짓이라고 지금 이런 표현을 썼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해서 뭐 자기 돈 써서 자기가 한다는데 뭐 떨어지면 자기는 뭐 괜찮은 거고. 그렇죠. 뭐 붙어가지고 되면 뭐 다시 우리랑 같이 협력하면 되는 거고. 되는 이게 그렇게 나쁜 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들이 지금 워싱턴에서 분명히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저는 이 정적 변수는 저는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있었던 마이너스 7% 어제 뭐 아주 뭐 1%도 안 되게 좀 다시 상승했지만 이건 원상복귀는 이번 주 내로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히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격언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물론 뭐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와 각을 세운다는 건 어쨌든 뭔가 테슬라에게도 기업적으로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은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게 원칙적으로 저도 반대합니다. 네. 반대하는 거고 다른 일론 머스크가 그냥 열심히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랑 뉴럴링크 이런 데에 집중하면서 기술 혁신과 미래사의 어떠한 방향타들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것을 100% 찬성하고 네. 그것이 테슬라 주주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제 테슬라 예를 들면 타다 한국에서 금지법 생겼잖아요. 네. 정말 타다 같은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갈등할 수. 여러분 오스틴에서 만약에 자율주행 규제 관련된 법이 오스틴에서 허가가 돼서 하는 거지만 네. 오스틴도 좀 있다가 만약에 우버를 몰락시켜요. 그럼 우버 드라이버가 지금 오스틴에 3,000명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잡을 잃는 거죠. 일자리를 그쵸? 잃는 거잖아요. 여기에 의한 사회적 혼란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정부가 좀 시정부가 나서서 마련해 준다든지 또는 테슬라가 여기다가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것, 자율주행이라는 것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들어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난리 날 난리가 거예요. 나겠죠. 네. 전 테슬라 차량 몇 대 불탈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면 저는 정치적인 변수를 상수로 집어있는 새로운 주식 투자의 어떠한 이 모델링이 테슬라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기술주, 이 성장주로서의 이 입지는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법의 규제라든지 법의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아예 본인이 뛰어들어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본인이 캐스팅 보터가 되겠다라고 네.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오늘 새벽에는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약간은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제였죠. 그제는 이제 그 7%죠. 7% 넘게 네. 7% 가까이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 빠졌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자, 그런데 제 주변에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바이 더 딥 해야 된다. 테슬라를 또 더 사신 분들이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막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때가 한국 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신데 용기 있게 그냥 더 들어가시더라고요. 확신이 있으신 건지. 저는 그래서 펀다멘탈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정말 갬블링 하듯이 바이 더 딥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바이 더 딥도 좋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바이 더 딥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건 전적인 개인적인 네네. 판단에 된 건데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여러분 주식들이 하반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성장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성장을 해도 테슬라에게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2026년 내년 하반기나 2027년이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아나가겠다. 뭐 정치적 변수에서 일론 머스크가 쓰러지지 않을 거다. 이러한 판단이 있으시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이번 연말까지 해서 6개월 동안 해서 수익률 10% 20%를 보시겠다. 여러분 10% 20%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자, 이걸 보시겠다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바이 더 딥이라는 것은 지금 테슬라를 바이 더 딥 하겠다는 건 정말 롱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롱에 과거에는 대단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로봇 사업이 어느 정도 모습을 띌 때 어떻게 오를 것이다. 또 자동차 산업의 펀다멘털이 어떻게 될 때 네. 옵티머스가 5,000대 생산되고 이것이 양산태계를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정도 가질 경우에 어느 정도 주가가 뛸 것이다. 이런 모델링과 밸류에이션 가치평가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좌충우돌 정치에 대한 변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위험 요소가 커진 겁니다. 분명히 위험 요소가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 상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손절할 것이냐, 또는 뭐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또는 정말 바이 더 딥을 할 것이냐, 이제는 이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된다. 이거를 한 6개월 뒤에 해볼까? 1개월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보시면서 그리고 투자 기간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이 지금 투자 금액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는 혹시 어떤 것이 네네네. 있을까? 수익성은 어떨까? 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마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에 투자했으면 내가 몇 프로의 성장을 얻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가 계속 잘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테슬라에서 손해보고 있지 않으시다면 이런 판단도 가능성을 모든 거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펀다멘탈은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적 테슬라 주가의 상승은 결코 1년 안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충분히 베팅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는 항상 지금 역사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정치 변수는 지금까지 딱 3번 정도 있었는데 다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에도 끝날 건데 이 변수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기지 않을까. 잊으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우상향 하는 속에서도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위험성들을 고려하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기차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까는 거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메가팩 뭐 이런 것도 포함되고 뭐 로보택시, 저가 모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우주 관련 산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녹아들어 여기에다가 정치적 이제 이슈까지 녹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희가 아까 박사님이 내년에는 어쨌든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1년이나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모멘텀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신할 수 있는 뭐 박사님이 보시는 내년에 모멘텀. 내후년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핵심 모멘텀은
뭐라고 저희한테 강조해 우선은 주실 수 이번 있습니까? 3분기에 7, 8, 9월에 자동차 매출이 좋을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포드나 GM이나 다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7,500달러가 9월 30일 날 사라지잖아요. 딱 3분기 마지막 날 사라지거든요. 네네. 그럼 소비자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7,500달러 줄 때 사자. 미리 사자. 미리 사자해서 대부분 4분기 때 살 사람까지도 3분기로 몰리게 되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미국에서는 최소한 좋아질 거고 지금 중국도 지금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유럽을 제외한다면 근데 유럽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어떠한 판매량만으로도 유럽의 그 저조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유럽의 판매 총괄도 일론 머스크가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담당자를 해고시키고 그럼 저는 충분히 더 꼼꼼하게 챙길 거라고 보면서 어느 정도의 그 하락세를 멈추게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3분기에서의 자동차 판매 실적은 좋을 수 있다. 다만 단점은 이번에 그것의 원 빅 뷰티풀 이 액체에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CO2 배출권에 대한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1년 내내 회기분기 내에 24억 달러를 벌었거든요. 이게 순이익이에요, 100%. 이 부분 사라지면 캐시플로우가 네거티브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다행히 테슬라가 정말 저는 너무나도 신의 한 수로 잘했던 것은 리튬 배터리 공장을 너바다에다가 완공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의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 즉 최소한 이것이 저는 최소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근처에 있으면서 얻었던 가장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중국에 대한 리튬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상수로서 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6개월밖에 안 걸리는 것에 정말 신의 속도입니다. CATL의 장비를 뜯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 설비를 뜯어와서 너바다에다 설치하면서 추가 설비 정도 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지금 LF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그럼 이것에 되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메가팩 사업, 이것에서의 어떠한 관세 영향을 제거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중저가 차량을 미국에서 출시시킴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줄이는 이러한 결과. 왜냐하면 리튬 정제소도 리파이너리도 지금 테슬라가 미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원자재도 지금 미국 걸 쓰게 되는 거고 리튬 배터리를 처음으로 미국에서 LFP 배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반기에서 그 9월 달이 끝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이 중저가 차량으로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12월 전에 오스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성장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이건 테슬라에게 숙명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1000대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춰줘야 샌프란시스코나 사실은 LA,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25개 도시로 가고 50개 도시로 확장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 너가 정치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저는 그거 아니래도 허가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오스틴만 점령해도 거기에서 우버를 퇴각시켜도 우버가 예를 들면 뉴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버가 오스틴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게 막 로이터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이런 데 나오면 그때는 이것이 저는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버의 철수 오스틴에서 이것을 저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 정도의 전략적 고민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있으셨을 텐데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롱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좀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테슬라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박사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